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Q&A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위터에 오늘 이런 글이 게시가 됐는데요. QWQ Max 프리뷰 요거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Q&A라는 모델은 MOE라고 하죠. Mixture of Experts.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의 큰 모델에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 여러 개를 섞어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이런 시스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inking QWQ를 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는 QN 2.5 Max가 가장 높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QN 2.5 Max를 기반으로 하는 추론 모델인 QWQ Max 프리뷰를 이제 공개한 거죠. 이 모델은 아직 미리 보기용이다. 수학 이해, 코딩, 에이전트 등에 매우 유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싱킹 기능이 우리는 수학, 논리, 코딩 이런 거에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클로드에서도 벤치마크가 나왔지만 이 에이전트, 내가 어떤 지시를 하면 그거를 잘 따르려면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지시대로 내가 다 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싱킹 기능이 에이전트에도 상당히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등에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QN 2.5 맥스와 비교하면 훨씬 더 똑똑하고 창의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곧 QWQ Max의 공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며 아파치 2.0 라이선스에 따라 QWQ Max와 QN 2.5 Max를 모두 오픈 웨이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웨이팅이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 팩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안 하고 오픈 웨이팅이라는 말 쓰나 봐요. 또한 로컬 기기에 배포할 수 있는 QWQ 32빌리언과 같은 더 작은 변형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로컬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민감한 정보도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올려서 답변을 받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컴퓨터 또는 내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빌리언 정도면 사실상 일반 노트북에서는 돌리기 힘들고요. 32빌리언 정도 되면은 아마도 성능 좋은 GPU가 탑재되어 있는 PC에서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QWQ Max를 앱으로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개인데요. 여기에 벤치마크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따로 나와 있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 모델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같은 문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문제를 네, 12문제를 다 내서 답변을 다 받아놨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이냐 패턴을 분석하고 답변을 달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QN 2.5 Max라고 돼 있고 프롬프트를 넣을 때 요 깊은 사고 가로 열고 QWQ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싱킹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웹 검색도 있고 도구는 곧 출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클로드에 있던 아티팩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이 QN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완성형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서치 기능도 되고 이미지 생성도 되고 그다음에 싱킹 기능도 되고 상당 부분의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싱킹에 그 시간을 표시를 안 해줘요.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생각이 끝났습니다라고 해갖고 이제 추론한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A, B, C, D 다음에 A, B, C, D가 온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에 A, B, C, D, E가 온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맞췄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저번에 QN 2.5 Max를 테스트한 게 있거든요. 이때 이제 싱킹 기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싱킹 기능이 있거든요. 싱킹 기능이 없는 모델은 그때는 제가 문제를 추가하기 전이라서 10문제를 풀었는데 2문제가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80점을 받았었는데 싱킹이 추가된 모델은 어떤 점수를 받는지 그것도 같이 보면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방정식을 세우고 x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영어하고 한글이 좀 섞여 있어요. 생각은 영어로 했는데 주어진 조건을 얘기할 땐 또 한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웠고 답을 8이다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게 얘는 검증을 또 해요. 이렇게 x는 8일 때 검증을 해봅니다. 왼쪽 오른쪽 항을 다 구해서 13으로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네모를 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맞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고 5로 나눠서 나머지 2를 구했고 그래서 두 번째 색상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57번째 색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검증을 꼭 하네요. 그래서 1번에서 5번 이렇게 하고 57번째니까 56번째도 구해보고 57번째도 구해봅니다. 그래서 파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검증을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싱킹을 했고 사과를 먹은 순서는 C, A, B, D이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C, A, B, D이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3개의 검은 모자와 2개의 흰 모자를 랜덤으로 씌우는데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 2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자는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랬을 때 맨 뒷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의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간 사람도 알 수가 없다. 맨 앞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무슨 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색이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또 한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는 한글로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영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읽어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요. 진짜 사람이 혼잣말 하는 것처럼 반대로 2번이 흰 모자를 썼다면 뭐 이렇게 가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추론을 한 다음에 검은색이라고 답을 냈고요. 추론 과정을 3번의 대답을 분석하면은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2번의 대답을 분석하면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은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은색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맞았고요.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볍고 그게 가짜입니다. 눈금이 없는 저울, 양팔 저울이죠. 양팔 저울을 최소 몇 번 저울질을 해가지고 가짜 동전 하나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한글로 생각을 했고요. 재밌습니다. 좋아.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구어체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해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재밌어요. 자, 그래서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9개, 9개, 8개로 나누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맞췄습니다. 6번 문제도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관계를 현재의 관계, 그 다음에 과거 5년 전의 관계를 각각 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풀면은 아들의 나이는 20살이 나오고 아버지의 나이는 80살이 나왔네요. 그래서 검증도 해봅니다. 5년 전 나이를 검증을 해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조건 성립한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맞췄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그 다음에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범인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좋아,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문제는 3명의 용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어체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쭉 해보면은 범인은 B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A가 범인이라면 한 명만 진실이어야 하는데 둘 다 진실이다. 그래서 조건이 틀리다. 그 다음에 B가 범인이라면 조건이 만족한다. C가 범인이라면 모순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B가 범인이고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요 답도 맞췄습니다. 요게 비추론 모델일 때는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죠? 이게 틀렸죠. 근데 요번에는 맞췄어요. 이 문제를. 8번 문제를.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입니다. 9번째 문제는 자, 팔면체 주사위 2개가 있는데 그걸 던지면 2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2개의 숫자의 곱이
두 개의 숫자의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좋아,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쭉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길게 해요. 뭔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총 48가지가 나왔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8가지가 나온다는 거를 답변을 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답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이 문제도 추론 기능이 없을 때도 맞았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롤을 주고요.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재원, 그 다음에 피복을 주고 강도 감소계수, 그 다음에 설계 모멘트를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쭉 추론을 하는데요. 단위 변환도 하고 이렇게 단위 변환한 거거든요. 단위 변환해야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잘 합니다. 잘 해서 2차 방정식까지 잘 세웠어요. 그 다음에 ABC 계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도 실근이 나온다는 걸 판단하고 AS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근해 공식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다 구해보면 69,000, 그 다음에 37,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걸 또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설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답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보광보인데 이제 과보광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철근이 끊어지기 전에 콘크리트가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과보광보로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뭘 잘못 계산했나 하면서 이것저것 막 계산해봐요.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오랫동안 추론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여기선 또 푸는 방법을 또 바꿔봐요. 그러니까 철근량을 2차 방정식으로 구해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롤을 가지고 구해봅니다. 제가 클로드 3.7 싱킹 기능을 할 때 롤을 2차 방정식으로 구한단 말이죠. 롤을 철근 B를 또 이렇게 구해봤더니 MN하고 안 맞아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바꿔서 막 해봅니다. 바꿔서 해보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추론을 해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요. 포기하지 않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답을 냈어요. 답을 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답을 냈냐면 수식을 잘 전개했어요. 수식 전개하고 2차 방정식까지 잘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가 2차 방정식인데 자, 그리고 구했더니, 이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풀어봤는데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답을 쓰긴 썼어요. 시험 볼 때도 우리 풀다가 소개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37,000으로 답을 냈는데 제가 이거 왜 틀렸나라고 봤더니 자, 여기 보시죠. 정답은 이제 어저께 했던 클로드. 자, 클로드랑 비교해 보면 여기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가 2.69. 그럼 얘도 2.69 맞거든요. A 2.69. 그다음에 B는 마이너스 28만 8천. 자, 마이너스 28만 8천. 맞죠? 그다음에 C가 1176에 10의 6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얘는 1.176에 10의 9승이란 말이죠. 맞죠? 똑같은 거죠. 네, 여기까지는 잘 계산했거든요. 근데 요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볼 때도 계산이 잘못되더라고 틀린 경우 있잖아요. 아무튼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철근량 구하는 10번 문제 틀렸고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에다가 근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두 근이 잘 보이도록 X축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영어로 추론을 한 다음에 추론 짧게 했네요. 생각보다 모든 모델들이 코딩을 할 때는 생각보다 추론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게 코드가 나왔고 이 QN 챗에는 아티팩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오른쪽에 아티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 4, 3을 입력하고 컬큘레이터를 누르면 뭔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에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3 컬큘레이터를 누르면 수식 렌더링은 잘 했고 값도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고요. 에러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이런 에러가 났고요. 이 에러를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했습니다. 수정을 시켰어요. 이런 에러가 났으니까 수정해달라 그랬더니 뭔가 한참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짧게 생각하고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복사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렌더링도 잘 했고 답도 구했고 근의 위치 표시해줬고 그 다음에 X 범위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 난 걸 한번 수정을 시켰더니 잘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코딩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도 코딩 문제인데요. 자, H빔의 재원을 사용자에게 입력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추론을 했고 코드가 나왔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잘 된 것 같죠? 면적도 11,7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HB 모양으로 잘 나왔고 상부 플랜지를 좀 줄여봤더니 상부 플랜지가 줄어드는 걸로 잘 나왔고 자, 웹 높이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키웠는데 여기 이제 그림 밖으로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잘 써서 프로그래밍하는 모델들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스케일을 조정해 갖고 다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얘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대신 얘는 지금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써줬어요. 그 부재 사이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색깔도 다르게 하고 웹도 색깔도 다르게 하고 부재 사이즈로 써줬네요. 이거 좀 신경을 썼는데 플로드 3.7에서는 여기다 치수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아무튼 원하는 기능들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맞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3점을 맞았고요. QN 2.5 맥스, 그러니까 띵킹이 없는 모델에 비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83점은 다른 싱킹 모델들, 큰 모델들이죠. 챗GPT O3 미니 하이, 그록 3, 그 다음에 딥식 R1, 클로드 3.7, 소넷 이런 대형 모델들을 다 100점을 받았는데 지금 QN 2.5 맥스 싱킹은 이제 83점을 받아서 조금 딸리긴 하는데요.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게 역시 중국 모델이지만 티미 1.5도 마찬가지로 83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위 그룹이 100점을 받은 모델들,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90점대, 그 다음에 3위 그룹이 약 80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80점대까지 여기까지가 상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픈 모델들이 좀 있고요. 한국 모델들은 조금 뒤쳐져 있는 듯한 이런 인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QN 2.5 맥스 싱킹 기능을 테스트 해봤고요. 지금 100점을 받은 모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추가하려고 후보 문제를 몇 개 추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QN 2.5 맥스 싱킹 모델이 83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